안녕하세요. 춘파랑의 투데이 스픽입니다. 네, 비논리적이거나 우리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서적들 소개해드리는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앞서서 여러분들께 SF 서적 중에 하나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리고 박형준 씨의 최신 과학 기술을 다루고 있는 빅데이터 빅마인드, 그리고 뇌과학의 저명한 박사가 저술한 안토니오 다마주오의 느낌의 진화, 그리고 과학 분야 전문 기자가 최신 과학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 카라 플라토니의 감각의 미래라는 책 4권을 여러분들께 차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5번째 순서로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김지혜 씨로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이자 그리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로스쿨 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비논리적으로 역시 저술되어 있어서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된 5번째 서적입니다. 이 책의 큰 문제점은요, 일단 비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소수자 계층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 시선, 그리고 차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안 자체들이 하나 예로 든 사안들 자체가 사안 제시가 부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이제 우리의 이제 차별적인 소수자에 대한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그리고 외국 이주민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우리의 시선을 개선하자, 이런 주제로 한번 다시 이제 성찰해보자. 우리의 이제 편견이라든가 이런 시선이 맞는지, 이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책의 10장에 보면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가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근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안 명문, 본문 이런 것조차도 수록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이제 심하게 반대해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하는 다루고 있는 이제 기독교 단체들, 특히 이제 성소수자의 이제 그 동성애 결혼, 요것의 이 권리에 대해서 반대해서 기독교 단체가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이 법안 통과가 힘들었다라는 뉘앙스로 다루고 있는데, 이 기독교 그 소수 단체에 대한 주장까지도 정확하게 싣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양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가 될 때 이 부분조차도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차별이란 개념이 주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이 차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마지막이 에필로그, 총 정리하는 에필로그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책의 관점에서 보면은 차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작가가 또 여기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여러분들께 수많은 이론들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시선을 주려는 이제 분위기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지만, 이 차별이란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희석을 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이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이제 핵심만 짚어서 오늘은 좀 더 앞편보다는 조리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의 프롤로그부터 살펴보면요. 이 책의 서문부터 살펴보면 작가가 어떤 공식 석상에서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받았었다, 항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결정장애라는 말, 내가 사용한 용어에 차별이라는 의미나 편견, 남을 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 누군가에게 그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인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이런 이제 차별에 대해서 우리 주위의 소수 계층 그리고 약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차별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더욱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추측은 되지만은 문장 자체가 이제 비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소수계층 장애인들뿐만 포함한 소수계층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이 이제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서문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문장도 사실 매끄럽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차별금지법에 이제 대한 논란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을 2007년에 발의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통과시키려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여지까지도 이제 통과가 못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이제 상정된 채 먼지 앉은 채로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논란이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저항이 가장 심했던 이유가 성소수자, 이제, 결혼 문제, 소수자의 권리, 동성애 결혼 문제 이 항목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 극심한 반대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프롤로그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이제 편견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에서 사랑하니까 반대한다라고 외치며 주먹을 휘두르며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자 정의라고 믿는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동료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격적 모욕이며 폭력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못한다. 라고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편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언어적 폭력이고, 이것이 진짜 이제 폭력이라고 했다면 어떤 이제 행동으로서 이제 폭력도, 물리적인 폭력도 되는 거고요. 이런 정도의 언어적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그 논리 전개를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끝도 없는 평행선을 어쩌면 좋을까? 성소수자의 이제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시도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이 끝도 없는 평행선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 2007년도부터 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이 간격이 저절로 좁혀지지 않는다.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없다. 정의에 반하는 결론이며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없다. 네, 이 성소수자의 그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법안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이제 약자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수자를 침묵시키려고 우리나 일반 대중이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되는 이제 이익 집단에서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개변론자, 소피스트의 이제 변론 전개가 되겠죠. 그 이성적인 진술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정의에 반하는 결론이며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당사자는 성소수자들을 말하는데요. 자신이 이제 동성애 결혼 및 모든 권리를 합법화해라. 이런 이제 주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진술을 벌이면은, 약자들의 이제 차별을 대변해야 될 사람이, 그리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갈등, 소수 이익 집단들의 이제 상충되는 갈등, 이제 이념적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익상의 갈등이라든지 이거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장 전개를 해버리면은 양측의 갈등을 더 심화시켜 버릴 수 있는 문장 표현이 아닌지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1장 선운꽃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1장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은 이주 노동자는 일군의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이고 결혼 이주민은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며 이들 때문에 한국인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항의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그 소수자들, 소수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완화시키려면 이 정도 진술이어서는 안 될 거고요.
이것이 일군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란 말이잖아요. 저자도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러면 일군의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일반인이 갖고 있을 편견에 대해서, 그리고 종종 오해하고 있을 편견, 아니면 편견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역차별적으로 느끼는 부분, 대다수가 느끼는 역차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군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그 때문에 뭐 피해를 보고, 따라서 이런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주장을 또 했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느끼는지, 이에 대한 이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제 논란을 다루면서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까지도 통과가 못 되고 있는 것이, 법 제정이 미뤄지고 못 지연되고 있는 것이 기독교 단체 중심의 성소수자 반대 운동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반대 운동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만 표현하고 이렇게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중심의 성소수자 반대 운동이 점차 거세게 일어나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망하고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소수 집단에서 제기할 수 있는,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 독재가 퍼지고 있다며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소수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 다수의 비성소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동성애가 우리는 이제 남녀 이제 두 가지 성이 존재하고, 현재까지는 이제 남녀 이제 다른 성이 결혼해서 이것이 보편적인 이제 인류의 역사였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동성끼리 이제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거나 반대한다는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기독교만의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이런 주장을 내세워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을까요?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면 피땀 흘려 세운 우리나라가 망하고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는다. 동성애 독재가 퍼지고 있다.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정당이 이성과 이성이 대결할 수 있는 주장을 실어줘야 우리가 한번 고찰해보고 정말 우리 일반 대중에게,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어, 나는 남을 차별하지 않아,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남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환기시켜줄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갈등으로 첨예한 단체의 주장마저 정확히 소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독교 단체가 이런 수준으로 주장을 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이제 막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서 환기해 볼 과연 가치가 될까, 다룰 만한 이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가 분명히 이제 지탄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정도의 이제 주장으로 어떤 이제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네,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남녀 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성이 과거에는 이제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었고, 근데 이제는 여성이 이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비율이 높아졌고, 대학교 졸업자도 비율이 더 높다거나,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공무원 5급 이상 그쪽에서도 여성 비율이 어떤 이제 직군에서는 많이 이제 합격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위직에 이제 대통령을 여성이 했다거나, 여러 사례들이 이제 지도층에 있거나 아니면 리더급에 있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진출이 부각이 되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낀다. 왜 아직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더치페이를 이제 남녀 간에 이제 더치페이가 잘 안 돼요. 그 남자가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데이트에서 더 많고, 그런데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월급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층에서는 남녀 이제 차별과 평등에 관련해서 여성의 신장이 아직 추구될 부분이 많다, 개선될 부분이 많다. 여성이 이제 월급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제시된 거는 사례하는데요. 월급이 남성의 64.7%밖에
64.7%이 월급여의 64.7%에 불과하다. 여성의 월급이. 요 사례 하나만 제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들은 아직까지 이제 차별이 심하다. 개선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남자들의 경우는 고위직의 여성들도 많고 나보다 연봉이 높은 여성들도 많은데 왜 항상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부담해야 채용을 하는 데서나 대학을 포함해서 각 이제 직장들에서도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역차별이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안조차도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남성들이 이런 이제 고위직이나 이제 부각되는 그 자리에 여성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평균적인 수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남성보다는 연봉이라든가 월급이 낮고 그리고 이제 채용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남녀 평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이런 부각되는 요소들만 보고 또 나보다 월급이 많은 여성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남녀가 이제 불평등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여성을 배려해주는 채용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차별을 생각한다. 요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다루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평소 이제 사석에도 대화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채용 관련해서 직장에서 이제 뽑을 때 어떤 가산점을 군대 갖다 서 가산점을 주느니 여산 이제 그 임신 관련 문제에서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니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요소를 다루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 다뤄준 것은 그냥 군대 가산점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월급이 여성이 이제 남성이 64.7%밖에 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은 아직까지도 남녀 평등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가시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직군에 이제 여성이 고위직에 앉아 있다든가 이런 것만 보고는 남녀 차별이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려는 채용 활동자를 비롯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는 역차별을 생각한다. 그냥 요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남성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면 또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면 차별적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순화의 오류를 범한 게 있는데요. 그리고 사례 제시도 하지 않았고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갈등들의 사례에서 2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 과정을 국가 단위로 확대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 감정이 없다가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장애인 그 복지 분야에 개선 분야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별 감정이 없다가 막상 장애인들이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 예산을 요구하면 시위 등등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는 기분이 상한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도 일반화의 오류가 진행이 되었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장애인들의 이제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늘리라는 시위 현장을 보면서 어떤 행인이 지나가면서 나라에 고마워하며 살아야 해요 라고 충고하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행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말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시위 방식을 문제 삼는다. 나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장애인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 분명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이 있다면은, 나라에 고마워해야지. 어떻게 대중교통,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을 개선하라,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라, 예산을 배정해라 하고 이제 시위하고 있는 장애인한테 나라에 고마워하면 살아야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아. 어떤 행인이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식을 개선할 소재거리가 될까요?
정말 이제 특이한 사람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도덕 윤리 교육을 실시할 때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적절한 예시가 아니겠죠. 일반 대중들의 이제 편견적인 시선, 우리가 이제 그 은근히 갖고 있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 환기를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술 목적이라면 적절한 예시가 분명히 아니겠죠. 그리고 과격 시위를 만약에 했다면, 이 장애인이 만약에 과격 시위를 했다면 장애인에 대한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확대해라, 이에 관련한 예산을 확충해라 라는 이제 시위는 정당한 시위죠.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을 위한 작가가 장애인 그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함부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왔고 사회운동을 해오신 분이고 사회복지학 박사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예전부터 이제 신경을 써왔고 발달해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아직 이제 못 미친 상황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개선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지나가다가 공중 화장실 한 번을 가려고 해도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로 이제 개선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배리어 리프 맞나요? 장애인도 볼 수 있는 영화 배려하는 것 또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시켜오면서 이런 이제 장애인들 대중교통을 위한 아직까지도 미비된 부분이니까요. 시내버스를 타는데 이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동으로 이제 업다운되는 그런 이제 그 버스들이 아직 많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뭐 한 번쯤 시선을 이제 환기해 본다 할 수는 있는 문제면 누가 봐도 이제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데 이 사안에서, 예를 든 사안에서 문제가 된 거, 이 행위니 이 정도로 얘기하고 갔다면은 이게 과격 시위일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이제 서로 이제 논란이 되었다고, 저는 이제 서로 이제 의견들이, 개념들이 충돌되었다고 보는데요. 어떤 것도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하면서 이제 과격 시위를 한다든가, 어떤 이제 주장이 이런 기본적인 권리 이상으로 뭐 이제 세금적으로 혜택을 더, 복지처럼 더 받을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하면, 주장을 함으로써 어떤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배정될 세금이 이제 부족해진다든가, 어떤 다른 이익 집단, 소수 집단들이 나의 이익을 어느 정도 이제 박탈된다고 느끼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익 집단 박탈된다고 어찌해서 그런 박탈된다고 박탈감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하고요. 분명히 이 든 예시는 통상의 상식 수준을 넘는 이런 상황들이 갈등 상황으로 발전되어서 이제 논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양측에 대한 이제 정확한 사례 제시도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것을 이제 작가가 이제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왜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지, 그래서 감정을 자극해서 오히려 이 양측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를 했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행인들의 이제 입장에서도 또한, 본인들이 분명히 이런 이제 장애인들의 복지가 너무 과하다, 만약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내 돈으로 그들을 왜 도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피부에 그렇게 느끼는지 그들의 이제 생각 또한 정확히 전달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뭐 이기적인 케이스, 극단적인 케이스를 이제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어떤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점을 주기 위한, 소수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사회적인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발언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책의 이제 저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 차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리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미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움직이는 경계에서 든 우리 이제 소수 약자들의, 소수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예의 하나로서는요, 귀화 문제,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귀화 국적을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이제 국적을 허용하지 못하고 추방되어 버리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두 사안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절한 대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올림픽 선수로 이제 출전하면서 귀화한 선수가
아이스하키 분야에서만 11명이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기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적인 이제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환영을 받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 우리가 이제 편견의 잣대가 작용되고 있는 사례로서 몽골 국적의 17세 현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몽골 국적의 엄마와 함께 7세 때부터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현우라는 아이는 어느 날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현우라는 17살의 아이가 한국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져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되고 강제 출국을 당하기까지 순식간이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번째 사례가 현우라는 아이가 엄마가 이제 불법 체류가 맞겠죠? 불법 체류를 하면서 엄마와 함께 7세 때부터 17세까지 10년 이상을 한국에 살다가 미등록 상태라서, 한국 체류 자격 미등록 상태라서 이것이 적발되어서 출국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강제 출국을 당하기까지는 순식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만약에 출국이 되었다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편견된 시선이 작용한 사례입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된 절차이죠. 법의 허점이라면 이제 법의 허점을 구조적인 모순의 법의 허점을 고쳐야지, 국민들이 이것에 이제 외국인 기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인가 아닌가, 우리 국민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물론 이 두 가지 사안이 같지는 않다. 어쩌다 있는 올림픽을 위해 19명을 엄선해서 국적을 부여하는 것과 몇 명이 될지 모르는 미등록 아동을 위해 국적인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단순히 이민 정책을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사회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법적인 법령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법 개선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사회의 태도의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우리라면 올림픽 기화 선수에 대해서 환대하는 태도와 강제 출국당한 이 아이에 대해서 그들이라면 배척하는 태도 사이는 극명한 감정적 온도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이 이 아이를 강제 출국시켰습니까? 그리고 그럼 환대의 이유는 무엇일까? 올림픽 기화 선수에 대해 환대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 아이의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또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비교해 놓고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51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집단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경계를 갖는 인식에 대해서 어떤 뒤에는 또 이론까지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1페이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감각의 차이는 두 집단을 가르는 경계에서 생긴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는 다른 집단, 즉 그들을 쉽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속한 내부 집단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더 인간적으로 느낀다. 반면 외부 집단은 훨씬 단조롭고 균질하며 덜 인간적으로 느낀다.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 차이를 과장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집단을 가르는 마음의 경계를 따라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만들어진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도 이 마음의 경계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 집단 사이에 내가 속한 집단과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 외부 집단에 대해 느끼는 요 차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이론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순수히 우리와 외국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차원에서만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갖게 되는 마음의 경계라고 표현했지, 그 수준에서 생각해야 되지. 이 사안이 강제 출국당한 아이가 우리가 이제 외국에 대한 고정 편견이나 고정적인 편견 때문에 차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 문단에 대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문단이 뒤에 53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환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한국 사회 경험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이 땅에 발 딛는 것에 반대하여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올림픽 경기를 위해 낯선 외국인을 국민으로 맞는다. 우리와 그들의 경계는 국적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우리라고 보는지 주관적인 관념에 달려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국내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느낌과 강제 출국시킬 수밖에 없는, 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국적을 부여하지 못하고 강제 출국시킬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시선을 저자가 이렇게 정의하고 표현한 것인데요. 다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도 크게 본다면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의 차별적인 시선이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이죠. 그리고 이 법은 정권에 따라 바뀝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오랜 장기간 불법 체류한 체류자, 그리고 그들의 아동에 대해서 그 불법 체류자가 엄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아동이 미등록 상태로 오랜 기간 이제 성장해서 그런 경우에조차 우리가 이제 국적을 부여하지 못하고 출국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이제 사회의 태도나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이제 그 개선될 사항이고, 우리가 아직 그 눈에 이제 띄거나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법은 국민의 가치 판단으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선수에 대한 이제 기화 문제를 다룬 것 또한 이것이 국민의 가치 판단으로 이들을 맞아들인 겁니까?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신청한 이 선수들을 우리가 투표로 결정했습니까? 허용해도 된다. 국적을 부여해도 된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부여하자라고 이제 국민은 어떤 이제 다수결에 이제 저자가 이제 다수결에 대한 것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수결을 투표를 해서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이 차별하면 안 돼라는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외국인 선수들에게, 올림픽에 출전을 신청한 선수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각 국가 내 이제 스포츠 경기에 이제 발전을 통해서 건전한 이제 인간 신체와 정신의 이제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법적으로 허용해 보자 기화를 신청해서 그 동구권에서,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나 동구권에서 이제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또 자유를 찾아서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법에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평등해서 국적을 누구나 신청은 부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또 올림픽으로 출전했으니까, 올림픽으로 신청했으니까 국적을 부여해서 이제 이것이 국민들이 어떤 이제 우리는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고, 아니면 올림픽 선수니까 우리에게 메달을 안겨준 긍정으로 봐야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적인 판단도 잘못되었고요. 불법 이민의 문제도 국민이 만약에 이 아동에 대해서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성장한 아동에 대해서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동이 강제 출국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법적인, 현재 이런 법적인 모순이라고 한다면은, 법적인 모순이 있는 것도 이 정도의 학식과 어떤 사회적 경험이, 이 분야에서 사회적 경험이 있는 저자라면은 이 부분까지 다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10년 동안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해서 강제 출국하고 있는 이런 법이 현행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개선을 우리가 도모해야 될 것, 이것을 다뤄야겠죠. 강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화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이제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 그 기화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너무나 많고요. 조선족, 중국 동포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각국의 그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내전들로 발생하고 있는 이 난민들, 우리가 이 모두를 차별적인 시선이 없다면은, 차별적인 시선을 갖지 않는 모두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우리의 이제 일자리를 뺏기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인원을 모두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조선족 뿐만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도 우리가 이제 현 사회에서 존재를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사회 고발 영화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족 근로자들, 그리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 다문화가
가정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계층들의 권리를 이제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평소 일반 이제 대중적인 이제 그 편견이라는 거 있다면은 일자리를 뺏는다 그 부분이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뺏는다고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뤘어야 할 거고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가 차별한 태도를 갖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일반 대중에게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차원에서 다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문제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그런 뭐 남녀 평등에 관한 문제라든가 남녀 차별에 관한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동성 연애 이제 허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들의 권리 이제 보호의 문제라든가 외국인 며느리들 외국인 이제 다문화 가정들의 문제 그리고 이들의 이제 권리를 보호해주는 문제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고 어느 정도 사회의 이제 안전벽을 확보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사석에서 활발히 논의되는데 일반 중고등학교 토론 수준에서도 다뤄지는 이런 것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 서적이 제가 이 서적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찾아서 조사한 게 아니라요 어떤 이제 모 독서 클럽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일반 이제 사기업에서 요즘에 이제 취미 활동을 사람들이 워낙 활발히 하고 있어서 그 독서 토론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서 민간 기업에서 독서 토론 이런 모임들을 많이 이제 그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독서 모임을 기반한 커뮤니티 중에 하나로서 4개월 단위로 이제 참여해서 유료로 결제를 하고 4달 단위로 이제 시즌제로 이제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독서 모임들이 존재합니다만 이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400자 독후감을 이제 미리 제출을 하면은 매회 이제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참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독서 토론 기반 커뮤니티에서 추천받은 서적도 2권 정도는 정말 이제 양서로서 제가 다른 이제 제 SNS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을 포함해서 제가 이번에 시리즈 소개했던 책 2권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3권 많으면 3권 아니면 2권 정도가 이 책을 포함해서 이 독서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기본적으로 토론되는 이런 첨예한 이제 갈등 부분 우리가 이제 가치관의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조차 다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서적이 제가 이제 참여한 독서 커뮤니티는 좀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제 딱 볼 때 어떤 이제 분위기가 커뮤니티마다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독서 커뮤니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정 학력 수준 이상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을 선정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할 선적으로 이런 책이 선정이 되는지 추천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의아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자의 이 책에 잘못된 논리 전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책이 크게 잘못되었던 것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요. 프롤로그 서론부터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 독자들에 따라서는요. 마지막 장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여러 이제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이제 법령들을 이제 담은 차별금지법을 발의 시도를 했는데 현재까지 특히 기독교 이제 단체들의 반대로 성소수자 이제 동성애 결혼에 대한 반대로 현재까지도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100페이지 19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럼 특정한 차별 금지 사유를 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하는 것과 애초에 차별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포함되지 않도록 반대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동성애자 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성소수자들이 이런 법안이 포함되지 않도록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제 상대방, 아무리 반대된다고 상대방 이제 주장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저자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많은 우리 소수계층들의 권익을 조금 더 보장해주고 이런 이제 그동안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했던 부분에서 차별이 가해졌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통과를 이것도 하나의 이제 희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정확히 어떤 명문으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이제 하위 법령들을 어떤 뭐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정 권고, 시정 조치 뭐 이런 이제 세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본문을 포함해 줘야 할 텐데 그것조차도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으로 다루거나 판단할 부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 상대의 이제 반대 주장,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 좋게만 보아 보이는 당연히 옳은 일일 것 같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반대 측의 뭐 소수라면 뭐 이익집단, 이 집단에 대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피해를 가고 그들의 이제 명예를 훼손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정확한 주장을 전달해야 될 텐데, 이것부터가 작가가 편견적인 시선으로, 편견적인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어떤 극우 기독교 단체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은,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이제 사회적인 터부, 그동안 터부였던 것, 이들의 관점은 여러분, 제가 당연히 설명드릴 필요 없다시피 분명히 우리 이제 인간은 성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 대표적인 성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요. 남성, 여성. 이 남성과 여성이 다른 두 개의 성이 짝을 맺어서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그 동성애를 뭐 이제 일탈의 이제 분위기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 소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성 간의 결혼만 정상적인 것으로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이제 괴리감을 느낀다던가, 어떤 보편적이지 않은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이제 에이즈와 관련된 이런 전염병이 뭐 그게 이제 사람 간의 어떤 사랑 행위를 하자는 옮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두려움과 잘못된 이제 전달된 정보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문란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가하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갖고 있을 차별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차별이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환기를 시켜주는 부분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두 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두 성 간의 이제 결혼과 가족 제도를 이 둘 남성과 여성과의 결합으로 구성하는 가족 제도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왔지만은, 이제는 조금 시각을 넓혀서 시대도 발전한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자신의 그 의지와 무관하게 동성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신체적인 타고난 이런 본능,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것이 어떤 새로움에 대한 탐구, 나는 원래 이성을 좋아했는데 한번 동성도 좋아해보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새로운 탐구로서가 아니고, 또 이제 문란한 개념도 아니고요. 본인이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을 좋아해 보려 했지만 남성이 좋아지지 않고 여성에게만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고,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을 좋아해 보려 했지만, 그리고 남성으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남성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안의 모든 감성은 여성적인
감성이고, 나는 짝을 찾는다 하면은 남성에 가면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데, 신체적인 메커니즘도 막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영화에서 보았고 주위에 지인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들이 이제 동성을 이제 일부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동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성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다.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뤄야지. 어떻게 이제 반대표가 주장하는 것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차별을 가하려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다루고 있는지, 이런 수준에서 환기를 시키려고 했는지,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99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누군가는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때의 사회적 합의는 적어도 다수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수결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차별을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이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이 과연 논란 없이 제정될 수 있는 걸까? 이 책에서 다루었듯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논란이 없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네, 이것은 소피스트 부류의 개변이죠. 분명히 오류가 있는 문장 전개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어렵다고 말한다. 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 저자의 정확한 그 사안 진단이 맞는지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제 다수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측에서 다수결로 정하는 게 맞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다수결로 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반대 측이 있을 수 없죠. 잘못된 해석이고 전달이고요. 차별금지법이 과연 논란 없이 제정될 수 있는 걸까? 이 책에서 다뤄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논란이 없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네, 이것도 이제 이런 수준으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되겠죠. 199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집단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동의는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본 원칙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 누군가를 차별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을 수용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 네, 이것도 틀렸죠. 동성애 결혼을 포함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 누군가를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집단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찝었는데요. 반대 측의 차별금지법에 모순이 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것은 집단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집단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이제 주장한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통과시키기 어렵다. 또는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판단한 잣대도 인권과 정의의 원칙이었을 겁니다. 인권과 정의의 원칙이 아닌 다른 잣대로 판단해서 주장했다라면은 토론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인권과 정의가 이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감히 설명드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법안 통과 법 제정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갈등 문제들은 남녀차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양측이 본인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이 이제 이것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이고 정의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치의 충돌이고, 이것이 이제 현실에서의 충돌인 것이죠. 양측 다 옳다고 생각하고 양측 다 자신들의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요. 도덕적 가치에 상충된 갈등일 텐데요. 모든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법 통과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목소리 높여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요. 더군다나
다 가치적인 사회, 다 문화적인 사회로 우리가 이제 바꿔보자. 이제는 다문화 사회다. 그리고 다인종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가치 상충이라든가 이제 불가피한 어떤 이제 상충들의 문제일 텐데요. 갈등적인 현실에서 타협점이라든가 이제 대안을 찾고 그 충돌 지점을 짚어주는 책이 되었으면 하겠죠. 소수자의 이제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가 우리가 이제 은근히 갖고 있을 차별 이거를 이제 짚어준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자의 커리어를 볼 때도 사회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박사이고 또 헌법재판소인가 뭐 인권위원회 이쪽에서 활동을 하셨으면 실무에서 경험이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 그 지점을 짚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없나 양측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짚어줘야 했을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분명히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준했을 것을 일반화로 시켜서 거기서 이제 논리 전개를 하고 계시니까요. 차별금지법 이 본안조차 이제 어떤 명문이었는지 그것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에필로그에서 이 저자의 책의 키워드가 차별이란 단어인데요. 차별의 단어를 희석시키고 있고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는 평등주의자이지만 차별을 누군가 어떤 타인이나 소수 집단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또 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인데요.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어휘를 희석시키고 있고 단어의 개념이 아닌 다르게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에 보시면 페이지 208페이지에 이 책에서 꺼낸 많은 차별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그 작은 세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의 또래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잘 어울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또래 집단에 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이런 것을 예시로 들면서 차별이란 것이 어떤 집단의 경계 밖으로 내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학창 시절에 집단에서 이제 내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 집단에서 내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소속되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거나 그런 사람인 척 가장하는 대신 이제 우리는 모두가 있는 그대로 어울리는 사람으로 환영받는 세상을 상상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최소한 내가 배척당할까봐 두려워 다른 누군가를 비웃고 놀리고 짓밟는 일이 없도록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고 인식하지 못한 차별을 존재하고 차별적인 태도나 시선을 갖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제 집단에서 배제될 것 같은 두려움, 집단의 균질화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이제 해석해 버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조금 더 없애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집단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그냥 어울린 사람으로 환영받는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배척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뭐 누구를 비웃고 짓밟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이제 존재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요. 이익 상충의 문제, 어떤 이득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문제일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시선을 환기하고 이런 것을 개선해보고자 조금 더 이제 노력해보고자 한다면은 다름의 이해일 것 같습니다. 뭐 저자가 여기서 제시하듯이 우리가 완벽해질 집단에서 완벽해지려고 균질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보려고 인식을 개선해보고 또 인정해주려고 노력하자. 이것도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다름에 대한 수용, 다름에 대한 포용, 그것과도 이제 부합한다고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자는 소속 집단의 이제 심리에 비유해서 못 따라갈 때 이제 실력에 대한 조바심,
내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실력으로 못 따라갈 때의 조바심, 이런 것으로도 비유를 해버렸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저자가 이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순혈주의가 아니라 한민족으로서의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만에 이제 다문화 가정 이제 여성들이 있고 어머니들이 있고 그에게서 이제 태어난 자식들이 2세들이 이제 군대도 이제 제대해서 사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일정 수준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류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국위가 선양됨에 따라 외국에서 이제 국내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제 뭐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화를 신청한다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문제로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폭넓게 생각해보고 이제 시선을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물론 저자님이 이제 그쪽 분야 박사라서 제가 이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제 다름에 대한 이해로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것의 이해, 이제 다름에 대한 포용, 그냥 다름을 이제 그 자체로 인정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건 이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차별에 대해서 어휘를 이제 희석해 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거군요.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차별이라는 어휘를 우리가 차별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영역에까지 확대해서 사용해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에 관한 문제도 남성들이 여성들이 이제 자신보다 소득이 많거나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여성을 채용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평등하지 않냐, 아니면 오히려 이거 역차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의 이제 구술대로라면요, 이런 남성들의 느낌과 생각이 차별적인 시선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제 개인이 어떤 이제 과학적인 이제 통계를 토대로 매 그 본인이 일상의 이제 매 사건마다 판단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체험하는 이제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들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일정 기간 희생을 하고 오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이 현재도 차별이 이제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건에서 이런 가산점까지 주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더한 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도 맞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명확히 재단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 개인마다 연령대 어느 정도를 자기 능력 개발을 어느 정도 이제 추구를 했고 노력을 들였고, 어떤 개개인들은 이제 사회적인 출발점부터가 태생부터가 이제 집에서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것부터 달랐으며 이런 것도 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이라서 가산점을 받는다거나 채용 비율에서 배려를 받는다고 해도 이제 들어갔을 때 모르게 이제 승진이나 보수문에서 아직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며, 임신했을 때 이제 받는 불이익들, 그리고 육아휴직을 했을 때 재취업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남성이 어떤 부분 역차별을 받는다, 여성이 아직도 이제 차별이 존재한다, 이것이 남자 대 여자로서 일괄적으로 이제 판단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더 두고 어떤 이제 피해를 더 입는 집단들을 그 시대마다 하도 빨리 바뀌는 이제 현대 사회니까요. 그 시기마다 이제 판단해서 조금 이제 조율을 가해야 되는 정책적인 면에서요. 근데 이것을 남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의 구술대로라면은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차별이란 어휘의 그 순수한 개념이 아닐 것 같고요. 어원적인 개념이 아닐 것 같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시선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어떤 이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서 예를 든 것은 가격 시위에 대해서 이제 충돌되었던 어떤 소수들의 이제 목소리를 예를 삼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장애인들의 이제 어떤 복지를 확대하자는 이제 세금을 더 배분해라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것도 일괄적으로 차별적인 시선이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개별적인 사안이 있을 때고 그렇게밖에 피부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들 거기에 감안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자가 모든 걸 이제 풀어서 해석을 했다라면 이제 수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차별에 대한 다루고 있는 이제 여러 이론들이 예를 들어서 백인 어떤 학자가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흑백 간의 인종차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이제 흑인들에 비해서 누리고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차별이 아닌가 그 개념으로 어떤 권리라고 하면서 차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제시한 이론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 학자가 하고 있는 이론조차도요, 이것을 차별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그 원어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사용한 거거든요. 어휘 자체를. 근데 이 저자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차별이라는 개념을 그 학자의 이론들을 이제 포함해서 새롭게 정의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일괄적인 평등적인 이제 차별로 정의하면서 이 차별이라는 원 개념 자체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판단력이 부족한 독자들이라면은 이런 것이 이제 혼란을 받을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문제점으로 생각된 것이 제가 이번에 이제 5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논리적이거나 우리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서적이라고 소개했던 책들이 많은 경우가 어떤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개념을 근데 원래 있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또 저자들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이런 개념 자체의 틀을 희석시키고 어떤 이제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받았던 독서 기반 커뮤니티, 민간 기업에서 이제 소개받았던 또 다른 책의 경우도요, 어떤 이제 행복을 테마로 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일반 독자들에게 이제 힐링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분야 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개념을 새롭게 파악해보고 정의 내리고 새롭게 이제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서적이었는데요. 그 책도 제가 이제 앞부분 조금 읽다가 말았습니다만 행복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지도 못하고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기존의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무수히 알고 있는 철학적인 또 문학적인 그런 수많은 행복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별로 이제 불필요한 노력처럼 느껴졌고 개념을 흐리는 어떤 이제 그 서적뿐만 아니라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행복, 차별, 그리고 그 박형준의 빅데이터 빅마인드, 최신 과학이론 서적에서도 그랬고 뇌과학에 이제 명망 있는 과학자가 저술하신 느낌의 진화라는 서적에서도 그랬고요. 이런 이제 개념 정의라는 것을 개념을 흐리는 희석하고 혼란을 유도하는 그런 의도로 이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상한 서적이 발간이 되었네. 왜 이런 책을 저술했지? 이상한 서적이 좀 있구나 라는 수준에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인간 사회에서 이제 언어들, 특정 어휘들의 이제 개념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비현실적인 평가 및 분석 결론이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어떤 이제 개념들을 이제 흔들려는, 희석시키려는 이제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도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비논리적이거나 우리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서적들 그 5번째 순서로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판단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겠는 게 이 책을 읽고 혼란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이 책에 혹시나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글로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은 적어도 그 부분 또한에 대한 우려로서도 적극적인 추천도 못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제 이상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는 경우들과 분들이
책들을 출간을 하시고 이러한 수준에서 강연을 하신다고 하면은 또 영향받을 수용자들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제가 느끼고 있는 집단 지능 저하 현상,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인들의 상식 수준 이하의 행동들, 그리고 이어져 온 행보들, 이것들이 집단 지능 저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런 이상 서적들, 그리고 이상 서적들의 출연들과 이 저술자들, 그리고 이 저술자들이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저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의 영향받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또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면서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효과 있는 행동이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물을 많이 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요. 에이티즈라는 아이돌 그룹의 트레저 라는 EP3 시리즈로 1 to 5이라고 해서 음반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mp3로도 저는 듣지는 않고 들어봤습니다만 거의 재즈만 듣긴 하지만은 음악 수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품 받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음악 감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제 유튜브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화면 캡처해서 제 비공개 댓글로, 제 블로그 댓글로, 비공개 댓글로 구독 신청하신 캡처 화면 보내주시고, 그리고 SNS, 정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 본인의 블로그, 요런 SNS에 하나의 SNS에 공유해 주신 화면 캡처, 유튜브 구독 캡처 화면 하나, 구독 신청하신 캡처 화면 하나, 그리고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의 트위터 등등에 공유해 주신 캡처 화면 하나 찍어서 저에게 비공개 댓글로 제 블로그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주소 물어서 요거 에이티즈의 작년 트레저 EP3 특집 앨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빨리 안전한 쪽으로 안정을 찾았으면 바라고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문제들 함께 이제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인류가 건강할 수 있도록 사회와 세계의 모순된 부분, 구조적으로 모순된 부분 함께 개선해서 이것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적인 힘, 정말 가시적인 힘,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춘파랑의 투데이 스픽 정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